발생했던 나이트클럽에 방문해 대기 발령 조치된 공무원들에 대해 순천시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수산물 중매인과 시장 상인들이 코로나에 확진됨에 따라 상인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여수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여수 사건 특별법 제정과 COP28 유치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80대 노인이 하루에 2차례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접종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직원의 실수 때문입니다. 올해 여수광양항의 처리 물동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업계가 활기를 띠면서 모처럼 항만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사건에 대해 순천시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업소를 방문했던 공무원들을 상대로 출입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자가격리가 끝나는 21일 이후 대면 조사를 실시해 복무 지침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8명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나이트클럽을 방문해 오늘자로 대기 발령 조치됐으며 순천시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당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수산물 중매인과 시장 상인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수산물 중매인과 수산물 시장 상인 등 일가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접촉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서시장과 교동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을 전수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는 유흥시설발 확진자 58명과 요양병원발 확진자 14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30분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을 2차례나 접종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산상 접종을 받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의 염주 종합체육관.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85살 A씨도 지난달 28일 이곳을 찾았습니다. 3주 전 1차 백신 접종을 한 뒤 2차 접종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호자 없이 동복지센터의 인솔로 접종센터에 온 A씨는 절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접종 뒤 체육관 밖으로 잠시 나갔던 A씨는 30분 만에 또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화장실 간다고 나가신 거예요. 갔다가 들어오십시오 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이에요. 담당 직원은 A씨가 다시 체육관에 들어오자 구두로 대상자 여부만 확인했고 접종받았다는 이력이 전산에 기록됐지만 면밀히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종을 마치고 관찰실에서 대기하던 A씨가 2번 접종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방역당국은 질병관리청에 A씨를 과용량 접종자로 보고했습니다. 질병청 매뉴얼에 따라 일주일간 A씨에 대한 이상 징후를 관찰한 결과 특별한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13일 폐렴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방 대상자 정보 확인 절차, 또 이 확인 요령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질병청의 지침을 따라서 5개 구청에 재발 방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1명이 담당했던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정보 확인 업무를 2명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내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립니다. 기념식은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공연과 박용준 열사의 사연을 담은 영상 등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기념식에는 5.18 유공자와 정부 인사, 여야 대표 등 99명이 참석해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가 됐던 전야제가 오늘 저녁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 빅3가 호남에서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가장 늦게 대권가도에 뛰어든 정세균 전 총리는 어제와 오늘 여수와 순천에서 지역민과 소통하며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최우식 기자가 정 전 총리를 만나봤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초반 당내 지지세를 보여주는 이른바 포럼 정치에서 좋은 출발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지도를 끌어올릴 보관이 있습니까? 뭐 왕도는 없죠. 그렇지만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잘 소통하면서 정책과 비전으로 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총리님의 행보와 관련해서 위기 극복, 또 정권 재창출, 특히 준비된 대통령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런 단어가 강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정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어요. 우선은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우선인데요.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도 아마 상처가 매우 깊고 클 것 같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원상 회복이 아니고 좀 더 나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담대한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불평등을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것이 그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역 방문의 첫 일정이 여순 사건 유령비 참배였습니다. 지역 현안에도 관심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 현안 앞으로 어떻게 챙기시겠습니까? 예, 잘 챙겨야죠. 우선 여순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과거에도 입법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아마도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 출신 김효재 의원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거 말고도 현실적으로 엑스포 이후에 그 유엔 기후협약 당사자 총회 캅이라고 하죠. 캅 28. 그걸 유치하는 게 아마 제2의 엑스포를 이 지역에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수, 순천, 광양, 고흥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전남 동부권에 사는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좋은 데 살고 계세요. 여긴 우선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요. 또 조상들도 아주 훌륭했고 자부심이 있는 곳이죠. 또 지금은 이제 문화 관광 측면에서 각광을 받는 곳이어서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은 곳이다. 그리고 그간에 그 산업도 활발하게 일어난 곳 아닙니까? 지금 잠시 주춤하는 기색이 있지만 그런 산업들도 잘 현대화하고 특히 산단 같은 거 잘 고치면 그러면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외부로 가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그 풍요롭고 또 복된 그런 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을 잘 갖춘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의 일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끝으로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국민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어서요. 국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잘 가꾸어 갈 것인지 그런 과제들을 잘 발굴하고 있어요. 아마도 곧 당에서 경선 룰이나 프로그램 또 일정 이런 게 나올 터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수 금오도 주민들이 국립공원에 편입된 구역 가운데 농경지와 산림에 대한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남면 금오도 주민들은 지난 1981년 금오도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주택 신축이나 농지 개간 등이 불가능했고 최근에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어 주민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불편이 40년 이상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차례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남면 일부 지역의 공원구역 해제와 국립공원 재조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삼남석유화학은 오늘 인력 채용 여수시민 가점제 적용 협약식을 갖고 양 기관의 상생 발전과 여수 지역 청년 실업 해소, 인구 증가 시책 동참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남석유화학은 신규 인력 채용부터 여수 시민 가점제를 적용하고 여수에 거주하는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부터 GS칼텍스와 남해화학,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 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이후 전체 채용 인원의 58%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올해 여수 광양항의 처리 물동량이 석유화학과 철강업계의 업황 개선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만공사 측은 항만시설 개선을 통한 항만 활성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광양항의 올해 1분기 처리 물동량은 7,10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올해 전체 예상 물동량을 전년 대비 7% 증가한 2억 9,500여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도 235만 TU로 전년 대비 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기의 회복과 함께 석유화학, 철강업계의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과 수출 수요도 분명히 지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회복은 되겠지만 조금은 이제 점진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측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항만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 사업은 내년 말 완공 목표로 현재 17%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최초의 자동화 항만, 광양항 스마트부두 건설 사업도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자족형 광양 항만을 통해서 저희들이 광양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러한 또 광양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이러한 항만공사가 지금 되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만 경기 침체에 파고를 넘기고 동북아 복합 물류 거점 여수 광양항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광양 매실 수매가 본격화합니다. 광양시와 지역농협은 올해 광양 매실의 적정 수확 시기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청매실의 수매 시기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로, 홍매실의 수매 시기를 다음 달 14일부터 7월 3일까지로 확정했습니다. 매실 수확 적기는 매실의 구연산 함량이 최고로 달한 때이며 청매실의 경우 개화 후 80에서 90일경, 홍매실의 경우에는 개화 후 110에서 120일쯤에 해당합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유기농 명인 모집에 나섭니다. 모집 분야는 과수와 채소, 밭작물과 축산, 기타 등 5개 분야이며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독창적인 유기농업을 5년 이상 실천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선정된 명인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외 연수와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초대위원들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25일 임명될 예정입니다.